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4년 전 처음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검토할 당시에는 공공 참여 방식과 민간 참여 방식을 동시에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만 진행돼 왜 공공 참여 방식이 제외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지난 2017년 7월 3일 당시 원희룡 지사에게 보고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계획안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으로 공공참여와 민간참여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공공참여 방식은 장점으로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단점으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참여 방식은 장점으로 대형 건설사 참여를, 단점으로 수익성을 강조해 공공성이 훼손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사업의 조기 착수와 성과 달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 두 방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까지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인 2019년 11월 제주도는 민간업체를 대상으로만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공공이 주도를 했을 경우 주민의 권리라든지 환경 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우선되고요. 민간업자가 했을 때 민간의 수익 구조가 중요합니다. 도민을 위해서라면 공공개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2017년 당시 제주도는 신속하게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도의회 설명과 언론 발표, 정책 토론회를 추진하고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의 사업 제안서 제출 시기를 보고 2달 뒤인 2017년 9월로 예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은 갑자기 중단됐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가 당선된 뒤 2019년에야 재개됐습니다. 이때는 도시공원 해제 시한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속전속결로 행정 절차가 진행돼 결국 특혜 논란과 환경단체의 반발,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공무원은 허가 없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주경찰 소속 한 현직 경찰관이 다른 사람 명의로 식당 영업을 하다가 이 과정에서 권리금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영업을 포기한 A씨는 최근 동업자 B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개업을 준비하던 지난 2020년 10월, B씨로부터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인수받아 영업하자는 제안에 권리금 2,5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했는데 알고 보니 B씨가 이 돈을 가로채고 동생에게 주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권리금을 주고 그걸 인수를 하자. 공동사업으로 진행하자. 자기가 줄 테니까 언니가 자기한테 통장으로 보내라는 거죠. 동업자 B씨는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식당 소유를 A씨 명의로 하고 영업수익은 A씨와 절반씩 나눠 가져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업자 통장 내역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A씨로 해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를 겸하지 못하게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피한 겁니다. 겸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회사를 업무 시간에 가가지고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로 제가 어떤 수익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창출한 것도 아니거든요. 올 투자한 거 몇 천만 원씩 제가 6천, 7천 정도 투자를 했는데 하지만 A씨가 경찰관 B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해 B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공동사업계약을 협의하는 등 임명계약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경찰관 B씨가 자신의 공무원 신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말자며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B씨는 겸직에 대한 명확한 징계 수위 기준이 없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여전히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배제는 하지 않은 상태였죠. 겸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히 기준이 없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의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는 한 해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지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여행하기 쉽지 않은 섬인데요. 전국 최초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위한 내비게이션이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제주 돌문화공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태블릿 PC를 들고 공원에 들어섭니다. 화면에 공원 곳곳을 위험지역과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이 표시되고 음성으로 안내됩니다. 불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동이 울려요. 휠체어에 설치된 손바닥 크기의 단말기로 현재 위치를 정밀 측정해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오차가 발생하는 일반 위성 항법 장치와 달리 오차가 몇 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정밀해진 길 안내, 장애인들은 보다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뭐 돌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가 다 미리 알려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도내 관광지 30곳의 정보가 전용 앱 속에 담겨 있고 저상버스 출도착 정보와 장애인 쉼터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주공항 등 주요 관광지에서 위성수신 단말기를 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의 관광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휠체어가 다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차의 높이에 대한 것도 좀 조금만 더 세밀했으면 더 유쾌한 관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주도가 9억 원을 들여 개발한 이 장치와 프로그램들은 다음 달까지 시범 운영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 지역 관광지에 도입됩니다. 기존에도 기술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오차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본 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교통 약자분들이 아무래도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향후 실내 공간 지도도 만들어 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어서 보다 많은 관광지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시 전지훈련 선수단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돼 방역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주시에 전지훈련을 온 선수단에서 지금까지 2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고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제주에서는 47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3명이 추가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8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닷새 동안 제주항 항공기와 선박 예약률이 최고 97%에 달하면서 모두 20만 7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약 5만여 명 늘어난 수치이고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20년 설 연휴 기간인 21만여 명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교육격차 해소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대선 과정에서 아이돌봄과 공교육, 국가책임제 등 교육정책을 지역에 맞게 가다듬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통해 교육격차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서울 제주 KTX 해저터널 방안 검토 발언에 대해 도민을 우롱하고 표만을 의식한 공약이라며 공약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해저터널 건설로 교통지옥 유발과 환경훼손 등 많은 문제가 우려된다며 제주 섬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공약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CJ 택배 노동자 파업이 29일째 접어든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택배요금 인상을 악용해 3천억 원을 자신의 이윤으로 빼돌리고 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 6일제 등을 포함시켜 택배 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흥주점 업주에게 코로나19 관련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업주 B씨에게 코로나19 경찰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땅값이 올랐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67살 윤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